좋게 얘기하죠. 뭐. 안녕하십니까, 이려 리서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는데 뭐 2분기 실적이야 뭐 기사 보면 다 아는 내용이고 잘 나왔고요. 네네. 3분기 가이던스를 우리가 보고 싶은데 가이던스만 놓고 본다면 여기 제목대로 아주 자신감 있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좀 뜯어봐야겠죠. 근데 제가 남 의원한테 계속 들어봤을 때 결론은 이거 같아요. 반등은 나올 자리다. 네. 근데 막 많이 사지 말고 상단 제한적이니까 혹시 반등이 좀 의미 있게 나오면 많이 갖고 있다면 좀 줄여라 이런 말 하는 건가요? 네, 뭐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계속 트레이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렸지만 좀 기대 요인은 오히려 이제 뭐 항상 우리가 좀 삼성이 뒤졌던 게 우리 TV 사면 다 LG 거 샀었잖아요. 아, 네. QD 디스플레이 그쪽이 좀 괜찮나 보죠? 아, 그거는 이제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요. 예, 4분기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제작이 들어와서 아마 출시가 되면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사업부에서 출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기대 요인도 좀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좋게 보는 사람들 그분 것도 좋게 보시는 것 네, 같고 뭐 새로운 도전을 또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 이익이 크게 늘어난다고 보신 분들은 한 70조까지 간다고들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한테 네네. 우리는 그렇게 늘기는 쉽지 않다 보시는 것 같고 네.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네네. 근데 이 내용을 왜 그렇게 보는지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들 하시더라고요. 왜 항상 뭐 난 이리온 좋아하는데 저 사람들 나와서 맨날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냐.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시작하기 전에 아, 네. 이쯤에서 우리 좀 좋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느라가도 네. 또 이게 좀 가이던스 어제 듣다 보니 좀 이런 느낌을 받아서 있는 그대 전해드리고 근데 분명 말씀드리면 긍정적 요인 중에는 그런 소위 그 디스플레이 부분 쪽에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또 잘 되면 또 그때 그대로 전해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기대가 너무 컸었다가 최근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최근 느낀 거예요. 그냥 한 3개월 전에 이 얘기할 때는 다들 얘들 왜 저러지 했는데 요즘 네. 보니까 많이들 톤다운을 하는 것 같아서 아, 네. 뭐 반도체 하시는 분들이 톤다운 조금씩 하시고 계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주가에 많이 반영돼 있구나. 뭐 이 정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무슨 고민하는지 아실 것 같고, 그러니까 반등은 뭐 나올 수 있는 자리죠. 뭐 이 정도 쉬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막 슈퍼사이클처럼 뭐 12만 원, 15, 뭐 10만 원 이걸 열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는 계속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갖고 이제 좀 들어볼게요. 전자 어제 가이던스 3분기 가이던스 했지. 네네. 뭐 2분기 실적은 이미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3분기 가이던스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 저희 실적 추정치는 매출 70조에 영업이익 한 15.8조 원, 거의 뭐 16조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죠. 2페이지. 네, 2페이지 사업부별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사업부별로 특징적인 거가 뭐가 있었냐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디램 낸드가 각각 3분기에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출하 증가율이 이제 증가를 하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비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반도체 부분의 실적이 이제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들이 훨씬 더 늘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출하 증가율이 연간으로 얼마나 증가하느냐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디스플레이 부분은 이제 아까 좀 전에 센터장님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3분기에 집중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애플 등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업체들이 신제품을 새로 출시하는 시기예요. 이제 3분기 말 4분기에 이제 출시를 하기 때문에 4분기 초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부품의 입장에서는 3분기에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가동률 상승 효과 그리고 중소형 OLED가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IM 사업부 역시 신규 폴더블 폰 등 이제 신제품들을 출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분기 대비 3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년과는 달리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하이엔드 쪽에서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격화되니까 마케팅 비용 엄청 들겠지. 그래서 그 마케팅 비용을 코로나 상황에서는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 얘기는 다른 쪽에서 내가 좀 들었어요.
네. 많이 쓰려고 하더라고요. 모든 업체들이 이제 리오픈 관리 그때 되면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들을 하려고 네, 하니까 네. 그 포스트들이 지금 네. 그래서 그 비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IM 사업부가 2분기 대비 3분기가 큰 폭으로 늘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C 쪽에서는 TV 쪽 출하량이 이제 2분기 때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3분기 때 이제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이제 제품 믹스나 원가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하겠죠. 왜냐하면 코스트가 올라가니까 그 사업부에서는 이제 원가 절감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다만 이제 가전 사업부 쪽은 비수기로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 DP나 IM 사업부나 C 이런 쪽에서는 2분기 대비 3분기에 큰 폭의 실적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만 큰 폭으로 증가를 합니다. 출하 늘린 만큼 그렇게 네. 늘겠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림 3번, 4번 이게 이제 좀 전에 표를 3번, 4번부터 설명을 얘기하는 게 드렸잖아요. 낫겠다. 이게 3번, 4번인데 이제 3번은 뭐냐면 디램이 이제 각 시점별로 올해 연초와 2분기 중에 그리고 3분기 초 지금 이제 7월 달이니까요. 3분기 초에 디램과 낸드를 바라보는 시장의 눈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에 바라본 출하 증가율 전망, 네. 2분기에 지금, 3분기에 바라본 게 점점 올라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사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건 결국은 수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디램 같은 경우에 1분기에 시장이 이제 19%, 그러니까 10% 후반, 20% 좀 뭐 언저리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는 걸로 봤다가 2분기에는 아니 20%, 지금 3분기 들어서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 초반, 삼성전자는 20% 중반이라고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이닉스는 디램에서 공급 빅크로스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삼성전자가 늘어난 속도를 보시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그렇죠. 40% 이상의 점유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눈높이도 많이 높아져 있는데 시장 수요보다 훨씬 더 많이 공급 증가를 이제 목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 4번은 낸드인데요. 낸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작년 말 올해 초에서는 시장의 낸드 시장 성장을 30% 중반 이 정도 봤다가 2분기 들어서 30% 중후반, 3분기 현재 시점에서는 40% 전후 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낸드 쪽에서는 하이닉스가 올해 생각보다는 상당히 빅그로스가 많이 연초부터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 공급 빅그로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초에서는 뭐 그래도 이제 40%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40% 중후반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의 수요보다 공급 업체들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 주가가 상승이 제한되는 요인이 글로벌로 매크로 환경 자체가 좀 불확실한 경우도 좀 있잖아요. 최근에 그쵸. 이슈가 이제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미중 관계도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그런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이유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수요보다 공급 증가율이 높아진다는 거를 좀 우려하는 포인트다라고 이제 이 그림이 생각을 하고 많은 있고요. 걸 설명해 주네요. 시장의 네. 기대보다 정말 전체로 40%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디램에서 이 정도의 공급 증가를 보고 있다는 거는 시장 좋게 본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예. 좋게 어떤- 보시는 분은 시장의 수요가 좋으니까 우리가 공급을 그만큼 늘리는 거야. 라고 또 얘기를 하지만 늘리는 건 좋은데 시장 성장만큼 늘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그거보다 더 많이 늘릴까? 잡으러 가는 거죠. 네. 그 가격 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장 네. 전망보다 더 빨리 올린다는 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 추론 아니냐는 건데. 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좌우를 이제 뭐 주가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이제 아마존이 아침에 어떻게 보여요? 컨퍼런스 하면서 아마존이 생각보다 확실히 그 숫자가 줄면 아마존이 누가 뭐래도
좀 그런 소위 이런 다음 주 세상을 준비하는 그런 뭐 데이터 센터부터 이런 반도체 중요한 어떤 수요처 중에 하나인데 실적이 좀 그렇게 나왔죠. 3분기 가이던스가 조금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 결국은 코로나 특수가 좀 이제 잦아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테크 관련해서도 관련된 수요가 이제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요 그림도 재밌었는데 그 전 그림 있잖아요. 전 페이지에 그 4페이지에 네. 요 그림이 약간 아침에 발표하실 때 상당히 와닿았거든요. 그 사업비별 영업이익 기여도. 네. 사업부별 영업이익 기여도인데요. 생각보다 높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 기여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4분기가 거의 피크치에 도달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이제 이 기여도가 높아지는 건 맞습니다. 이게 다른 부분들은 근데 이제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이게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만약에 이제 한쪽이 흔들리면 뭐 일회성이든 아니든 이제 뭐 흔들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발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 바빴는데 Q&A를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어제 Q&A 과정에서 좀 남의원이 봤을 때 좀 의미 있었다 하는 것들은 뭐가 있었죠? 이거 전반적으로 이제 Q&A 쪽에서 DDR5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DDR5가 칩 사이즈가 커지거든요. 칩 사이즈가 커지니까 우리 DDR4를 생산을 했을 때보다 공급이 증가하는 속도가 느려질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네, 그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맞는 얘기인데 이게 DDR5 비중이 어느 정도 차지할 거냐. 시장이 100이라 그러면 내년에 10% 차지하는 거하고 20% 차지하는 거하고 50% 차지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DDR5를 생산을 하면서 다른 웨이퍼 프로세스 속도나 이런 것들의 개선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장의 공급 증가가 제한이 될 거다. 이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도가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Q&A 과정 중에서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부분은 DDR5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중이 늘어나지만 원가 절감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자신감의 표명, 이 리포트의 제목이 자신감을 표명하다인데 이 자신감을 표명하는 건 이 원가 절감이 자신이 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원가 절감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는 내년에 가격이 깎여도 나는 버틸 수 있어. 너무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야? 일단은 이제 원가 절감이라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원가 절감을 언급할 이유는 없거든요. 가격이 상승하는 구간에 우리 밑에 깔린 걱정 딱 하나잖아요. 우리 반도체 사이클 봤던 사람들은 반도체 가격이 언제 꺾이냐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 좀. 원가 절감 얘기했다는 게 결국은 그거 사이클을 내부에서는 여러 고민을 할. 뭐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인 상황들을 고민을 하시니까 고민을 안 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뭐 원가 절감이라는 얘기는 다이의 출하량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거든요. 나머지 애들은 버틸 수 있겠냐? 우리가 이랬을 때. 뭐 이제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DDR5를 가던 아니면 내년도 시장이 어떤 상황이 되던 원가 절감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계속해서 수익성을 좋게 낼 가능성 이제 자신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삼성전자 자체만으로는 좋죠. 이런 상황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무엇이 좀 리스크인지 인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전자는 뭐 다른 분야들이 잘 되지 않냐. 예를 들어 QLED 예를 들어서 디스플레이 부분도 좋아질 것 같고 가전도 뭐
하이엔드 나와서 요새 뭐죠? 아, 그 네. 새로운 비스포크. 비스포크 뭐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그래서 이제 저한테 좋은 것 불만 같아요. 갖는 사람은 나한테 네. 전화하자면 아니 다른 것들 좋아지는 거 있는데 왜 자꾸 너네 자꾸 반도체만 얘기하냐 이러는데 네, 네. 다른 쪽들은 어때요? Q&A 시간에 좀 질의들이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네, 뭐 가전 부분에서는 비스포크가 2분기에 꽤 많이 매출이 증가했더라고요. 네. 보니까. 광고도 많이 하고 잘 네, 팔리나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글로벌 런칭을 추진을 하신 것 같고 삼성전자에서 비스포크에 대한 확대 전략을 이제부터 좀 펼치시는 것 같아요. 어제 LG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LG전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경쟁사가 새로운 브랜드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LG전자는 오브제라는 브랜드가 있잖아요. 뭐 그리고 또 이제 먼저 했는데 사실 비스포크가 더 요새 알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보면은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경쟁이 심화가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아까 핸셋에서도 하이엔드 시장의 경쟁이 하반기부터 이제 치열해진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생 기업을 보다 봤더니 한생도 비스포크에 들어가는 형태로 가전을 해가지고 네. 지네끼리 이제 네. 뭉쳐서 하고 막 이게 이쪽으로 강화하고 있더라고. 다들 그 우리가 비싼 거 잘 팔리듯이 비싼 제품들 위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 다. 네. 근데 그쪽이 확장성이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반도체 시장이 중요한 이유를 아까 그 표 하나로 설명이 되는 건데 그게 좋아져도 이렇게 막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힘은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2분기를 뜯어보면요. 네. 출하량이 기대보다 못했어요. 근데 이익은 잘 나온 거거든요. 이게 출하량이 기대보다 못했는데 이익이 잘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 제품 믹스가 좋았다. 이게 수익성으로 연결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럼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냐. 다시 점유율 게임을 하기 위해서 출하량을 늘릴 것이냐. 지금 이제 부품 공급도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 세트 사업부가 원가 절감, 제품 믹스, 수익성 중심 이런 것들로 전략을 이제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죠. LG전자도 마찬가지 상황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부품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얘기하면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올 수가 있거든요. 아침에도 계속 남의원한테 법인에서 그러면 중소형주 좀 리스트 달라 하면 또 리스트가 풍부하지가 않은 게 현실이잖아 지금. 이게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더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도 어제 관심들 참 많더라고요. 뭐 무슨 난 듣지도 않았는데 뭐가 물어봤었고 뭐 벌써 난리더라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우려들은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네. 많이들. 다른 거 있지 않냐 자꾸 그런데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뭐 그로스가 커 보이는 상황은 지금 이 크로스를 보면 이게 표 그림 1번을 보시면 제가 추정하는 거는 올해 하반기가 이익이 좀 단기적으로는 피크고 내년도 가면 갈수록 조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수익성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뭐 삼성전자 잘못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시장 환경 자체가 그렇게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죠. 10년을 바라보면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분기별로 보는 게 뭐 네. 10년 보고서 내가 전자 주식은 사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상속해주겠다 이런 뭐 증여해주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저희들 의견을 이렇게 자세히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근데 네.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클라이언트들한테는 정말 분기 단위로 계속 우리가 실적 시점마다 이걸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이런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제 환경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특수 수요도 조금 사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리오픈 되면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 이제 도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이제 또 질문 중에 의미 있었던 게 이제 전자가 ROE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네. 주주 정책도 있겠지만 M&A를 안 한다. 우리 지난번에 뭐 M&A 한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막 전화해서 전자제 근데 뭐 M&A 한다는 건 항상 말을 하던 거 아닌가요? 네,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제 마지막에 이제 개인 주주가 질문이 개인 있었던 주주가 했던 거예요, 그거를. 질문 잘하셨네. 개인 주주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M&A를 항상 하고 있고 3년 안에 할 거다. 3년 안에? 네. 3년 안에 할 거다라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또 연동해서 뭐 총수 부재 때문에 총수가 풀려나면 M&A를 할 것이다. 뭐 이런 너무 스토리텔링으로 가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 이베스트 하우스의 또 우리 담당자의 시각은
왜 시장이 예측하는 수준보다 더 강하게 출하를 늘리고 있을까? 네. 이게 혹시나 가격을 자극하지 않을까? 네. 어제 그 질문 중에 하나는 그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 아마존이 얘기한 것처럼 수요가 좀 줄어들지 않겠냐. 코로나 때 크롬북이나 이런 것들 많이 팔렸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에 대한 판매는 둔화되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고객들이 재고 축적을 위해서 주문을 이제 증가를 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그런 질문을 왜 하냐면 수요가 지금 주문이 계속 들어와서 내가 공장이 풀로 가동되는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주문 즉 수요가 부러지는 거나 한순간에 확 이제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자꾸 하는 거죠. 그런 우려를 왜 하냐고는 자꾸 저희들한테 물어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일반 투자자분들은 좋다는데 왜 당신들 자꾸 우려하냐 그러는데 다 그렇죠.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금 상황만 보면은 다 좋죠. 이제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은데 왜냐하면 실적도 좋아지고.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행해서 움직일 때 우리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느냐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냥 어렵다고도 하시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좀 혹시 뭐 주가 많이 쉬었으니까 한번 강하게 한번 올라와 주면 그때 막 쫓아가시면 그때 줄이라는 얘기죠. 저희들은 저희가 TP가 95,000원이에요. TP가 네, 맞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낮게 제시한 편인데 이제 95,000원도 꽤 벌이가 벌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네, 조금 이제 벌어지긴 했죠. 그때만 해도 95,000원 왜 이렇게 낮게 하냐 그랬는데 이제는 7만 뭐 9,000원이니까. 네. 근데 그렇다 해서 95,000원 꼭 가냐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95,000원 가려면 제가 생각할 때 뒷받침돼야 되는 거는 매크로 환경이 이머징 마켓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고. 좀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이냐라는 것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글로벌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달러 자산 이런 것들에 대한 맞아요. 매력도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결국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머징 마켓에 이제 패시브 머니가 들어오지 않으면 실제로 한국 시장도 수혜를 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아주 솔직한 얘기 해주셨는데 이머징 자금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그냥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머징에 돈이 들어와서 사야 될 때 하면 전자가 당연히 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전자가 좀 그래 아직 밸류 여백이 요 정도 있네 그 생각들을 할 텐데 네. 그 자금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왜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매크로 쪽에서 자주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심플하게 글로벌 대비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같이 봤지만 선진국 대비 이머징의 상대 강도 보면 거의 2004년 레벨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 언더퍼폼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상황에서 그 상황도 뭐 데이터 중에서 뭐 포인트가 되는데 여하튼 오늘 얘기는 뭐 이게 전자가 여기서 뭐 올라간다 내려 이런 거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궁금한 거는 여기서 굉장히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전자 비중을 좀 줄였던 사람들은 좋았을 것 같아요 올해 시장이. 네. 그렇죠. 근데 다시 네. 전자 비중을 늘릴 거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인데 그다 전자를 확 줄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게 살 게 마땅치 않으니까. 네. 그 이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되게 큰 고민이죠. 현재 상황이 어떤 식으로 포트를 짜도 수익이 잘 안 나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다고 전자를 급격하게 줄여서 다른 섹터로 가면 오히려 더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니까 리스크를 키웠는데 수익이 나면 좋은데 지금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보니 그렇다고 삼성전자를 줄이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기관들은 전자들 중립적으로 갈 것 같고 내 생각에. 네. 외국인들은 팔 것 같고.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액티브가 안 들어오니까 네. 개인들이 사서 위로 강하게 올려야지 수급적으로 본다면 그건데 그러면 뭔가 모멘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결론 오늘 아침에 말하고 있는 3분기 가이던스 우리가 주는 컨퍼런스 콜에서 느꼈던 점은 우리들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리 연수님 생각과 네네. 내가 들은 대로 좀 쉽게 전하려고 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네네. 느꼈던 거는 역시 전자는 자신감이 넘치는데 전자의 자신감이 주가에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의 펀더멘탈은 그쵸. 튼튼해지는 거지만 이제 주변 여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바로 우리 남의원 봤지만 내가 시작 전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어떤 분이. 근데 이제 뭐 만나자고 그래서 했더니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물어보시더라고. 점잖은 신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딱 말했어요. 단가 얼마세요? 물어본 다음에 단가 너무 높으시니까 내가 그러면 좀 보시죠 반등. 근데 단가 낮았다면 전 줄이라고 했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라면. 단가는 예를 들어서 뭐 8만 원대 초반이었다면 굳이 지금 여기서 뭐 이거에 뭐 머리 아플 필요 뭐가 있어요. 근데 뭐 9만 원대에 이런 분들이 문제지. 그건 못 팔죠. 좀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요 차이 아닌가? 내가 마바라틱한 얘기인가? 너무 마바라틱하지. 그거는 아니, 개인이 처한 재무 환경과 여러 가지. 나는 생각해봤는데 개인들은 이런 고민을 한다니까. 우리가 이혼을 하는 이유는 네. 우리가 여기 앉아서 우리는 되게 쉽게 설명을 해줬다고 하는데 이걸 다르게 받아들이시더라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어제 언론에 도배된 기사를 어제 외작 글로벌 그때 삼성전자 TV 자료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12만 원짜리 자료 나왔어. 막 이러는데 사실 밑에 깔린 생각은 다 공통적으로 글로벌하게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소위 반도체 쪽을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제 삼성전자 다른 면을 보면서 보겠지만 네. 그것도 좀 아직 좀 그렇고 당장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어닝의 70%를 차지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오늘 사실 약간 장시작전인데 기분 나쁜 게 아마존이야. 네. 사실 아마존이 수요를 대변해 주는 애인데 네. 아마존이 저래버리니까 나는 내 생각에는 마음속에서 이제 약간 고민하던 사람들이 에이씨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날이에요 오늘. 나는 솔직히 네. 모르겠다. 그냥 하도 내가 우리 어제 사실은 우리 연불이랑 이제 녹음하면서 내가 이제 가끔 그 친구랑 이제 얘기 무슨 말하냐면 뭐 개인들이 얼마나 전자에 대해서 포지션이 높은지를 나한테 얘기를 항상 해주고 다녀. 네. 전무님 이거 놓치고 계시는 게 있다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만큼 이거는 장기적으로 이제 이건 팔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는 게 아니고 10년 투자하신 분들 얘기하는 거 이거 제발 오해 좀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이야 말대로 뭐 증여해주고 길게 가져가면 되는 거고. 삼성전자 그리고 저번에 한 번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뭐죠 동호회 뭐 주식 투자 동호회 삼성전자만 보고 하나 보더라고요. 네. 네. 이만큼 글을 보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 내가 인정한 게 뭐냐면 이제 개인 투자들이 정말 공부 많이 하는구나. 근데 그분이 놓치고 계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거는 아주 길게 봤을 때 얘기고요. 저한테 3개월, 6개월을 갖고 물어보면 전자는 굉장히 지금 한 4개월 전부터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 들어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렇잖아. 그래서 이 얘기가 왜 개인 투자들이 잘 안전해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이리온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니까 남의원 생각에는 왜 이렇게 아침에 자료 발표하자 바쁘게 불러 들어와서 녹음하려고 하시는지 불만스러워 하는 거 아는데 전해주고 싶은 거야. 나는 뭐 내가 이걸 먹든 말든. 그래서 중요한 건 요거 포인트는 3분기 가이던스 우리가 느낀 점 이 정도로 제목해서 각자 판단하시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남의원은 마지막으로 정리 좀 해주죠. 어때요? 뭐 정리 잘 하셨는데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시장에서 왜 삼성전자를 좋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으신다면 시장의 의견은 다양하잖아요. 제가 바라보는 시장, 그러니까 삼성전자 및 반도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그런 사람들과 좀 다른 거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결과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판단이 될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를 개인이 많이 들고 있다고 해서 애널리스트가 좋게만 얘기해야 된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아니야. 제발 오해하지 마지 마. 내가 시작 전에 오늘은 전자 우리 좋게 얘기해보자. 그랬더니 이제 뭐 나쁘지 않은 삼성의 펀더멘탈은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주가를 맞추는 측면에서는 좀 다른 시각이 있다 이런 거죠. 이제. 뭐 주가는 여기서 봤을 때는 8만 원, 뭐 8만 5천 원, 9만 원 한번 가져오시기 타면 오겠지. 뭐. 네. 그냥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시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무리 칩시다. 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무리 또 하시죠. 함께 고민하시죠.